지구에서 가장 큰 댐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높이 185m에 길이 135m, 저수량만 약 390억 톤에 이르는 산샤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7월 21일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무려 한 달 반이 넘도록 비가 그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 이재민 3,871만 명, 피해액 12조 원으로 상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고작 5일이 지난 26일 현 시점에서 이재민은 한반도의 인구를 눈앞에 둔 무려 5천만 명, 피해액은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젠 산샤댐의 붕괴와 달리 중국으로부터의 엄청난 양의 방류로 우리 대한민국에 또 다른 영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샤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산샤댐의 최고 수위인 175m까지 단 10m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구조물 변형설과 붕괴설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로 인해 한반도 내로 방사능 유입 가능성과 쥐들의 증식으로 인한 전염병 창궐 우려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산샤 주변에는 침식이 쉬운 석회암이 많아 산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토사가 호수바닥에 쌓여 유속이 느려져 수질은 급속하게 나빠져 왔죠. 오늘은 이 수질 악화와 방류로 인한 피해가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층 지대에 위치한 산샤댐은 댐에 투입된 46만 톤의 철근과 콘크리트 무게를 자랑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엄청난 스케일의 크기에서 비롯된 막대한 양의 수압이 산샤 인근의 지각 구조를 변화시키고 지진을 야기한다고 말했는데요. 산샤댐은 1894년 순원이 처음으로 언급하여 1994년에 이르러서야 착공이 이루어진 만큼 말 그대로 엄청난 대공사의 산물입니다. 그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자랑하는 각종 부정부패와 횡령이 만연하게 이루어졌죠. 당초 착공부터 준공까지 예정된 금액은 1,800억 위안, 하나로 32조 원에 이르렀던 준공 예산이 막상 실제작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자재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자면 건설 중 일어나는 횡령 문제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 건설사에서 4년째 재직 중이며, 국내에서 역시 준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만연한 횡령 문제들을 수도 없이 듣고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방산이나 건설이나 해먹는 몇몇 나쁜 사람 때문에 괜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건 전 세계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 나쁜 중국은 지난 영상 이후로도 꾸준하게 산샤댐의 안정성에 관해서 자신있게 주장해왔습니다. 산샤의 붕괴설에 관해서는 기초 물리 지식도 없는 의도적 폄훼라고 말하며, 서구 언론들이 반중 정서에 젖어 산샤댐에 대한 루머를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마냥 이들의 말을 믿기엔 지난 과거가 너무 화려합니다. 1975년 8월 태풍 니나가 허난성을 덮쳤던 당시 화이유강 유역은 3일 만에 범람하게 되었고, 중국의 자랑스러운 댐들은 방차오댐을 포함하여 총 62개의 인근 댐이 연달아 무너진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8만 6천여 명의 사상자와 680만 호의 가옥 및 125만 헥타르의 농지가 수장되었으며 1,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죠.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100년은 끄떡없다고 말하는 이 산샤댐, 그렇구나 하고 믿기엔 한두 번 속았어야 말이죠. 양치기 소년의 주장을 배제하고서 철저히 우리 대한민국 관점에서 앞으로 한반도가 겪게 될 악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 산샤댐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원전 사고와 편서풍으로 인한 방사능 유입과 쥐들의 증식으로 인한 전염병 창궐 가능성을 예로 든 바 있었죠. 오늘은 현 시점에서 대두되는 붕괴설 외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문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댐이란 기본적으로 산간 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저수, 토사 유출 방지, 취수, 수위 상승 혹은 붕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정초된 물은 정화 능력을 잃게 되는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자정 능력을 잃은 호수의 단수가 남해와 서해에 일시에 대량 유입될 경우 염분 농도와 수온이 변하여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의 장강을 통해 대량의 담수가 한반도 내로 유입되게 되면 저염분과 고수온으로 제주를 포함한 남해, 서해 해양 생태계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산샤댐의 수위가 꼭대기까지 고작 10m를 남겨놓은 상황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증가 추세를 환산했을 때 댐의 붕괴까지 20일가량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5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그 수위가 10m 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폭우는 계속되는데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의 댐 방류 덕분인데요. 산샤댐은 강과 댐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엄청난 양의 흙탕물을 하류로 쏟아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수위 조절을 위해 초당 3만 리터의 물을 방류하고 있으며, 7월 중순부터는 초당 2만 리터로 방류량을 줄였지만 안타깝게도 폭우는 현재까지도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한반도가 고스란히 있게 생겼는데요. 양쯔강의 흙탕물이 약 한 달 후 제주도 연안까지 도착하면 강물과 바다가 섞여 염분이 비교적 낮은 저염분수로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패류 등 해양생물은 폐사하게 됩니다. 이 사체들이 햇빛을 받으면 쉽게 가열이 쉬워져 수온을 높이게 되고, 이것은 곧 양식장 어류의 폐사와 더불어 생태계 위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양쯔강의 유출 수량은 50% 이상 증가한 상황으로 제주도에선 유입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하실 분들 또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겪었던 실제 사례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에서 들어온 저염분수로 한국 수산업에 큰 피해를 당한 바 있었으니, 때는 1996년 여름 제주 바다에 중국 저염분수가 밀려 들어오게 되자 이 사건으로 전복, 소라 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민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고, 이 사건으로 제주도에는 사상 최초의 무인 관측 장비가 동원되게 되어 이때부터 저염분수 모니터링이 제주도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피해액만 60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고 하죠. 현재 장강이 한반도로 쏟아내는 담수 유출량은 이번 달 7월 중순 기준 평년의 2배에 달하는 초당 무려 82,000톤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는 이를 긴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실제로 여름 휴가를 맞아 이번 주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체류하며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서핑 한번 배워보겠다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4일 동안 비만 쫄딱 맞다 보니 이 영상을 더더욱 다루어 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주도도 날씨가 이런데 중국은 과연 오죽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감시 체계만 강화하면 뭐합니까? 중국에서 불법 어선들이 그렇게 무담 침입하여서 대놓고 우리 영해에서 어획 활동을 해도 강 건너 불구경 마냥 바라만 봐야 했던 대한민국입니다. 완전히 터지고 바닷물이 작살이 난다고 한들 우리가 과연 마땅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혹 사건이 터진다고 한들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기만을 바랄 뿐이며, 내 황금 같은 휴가 못다 즐긴 제주도의 서퍼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내 휴가. 오늘도 시청해주신 송아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릴로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